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또 다른 군사 공격을 단 1시간 앞두고 협상을 위해 공격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3일에서 일주일간의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대이란 전쟁 및 해상 봉쇄를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 사령부는 20일 봉쇄를 돌파하려 한 이란 국적 유조선 한 척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봉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현재까지 91척의 상선을 규정에 따라 우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부터 간추려 드립니다.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로 확산됨에 따라 종교 기반 구호단체인 월드 릴리프는 중앙아프리카에 긴급 구호 물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성명을 통해 복음주의 자선단체인 월드 릴리프는 세계보건기구가 주일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한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발병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총 134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고요. 이번 발병 사태로 인해 미국 내 새로운 여행 제한 조치 또한 시행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CDC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30일간 입국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1,300만 달러 규모의 배후의 원조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민간 구호단체인 월드 릴리프는 초기 긴급 대응 활동에 필요한 자금 12만 5천 달러를 모금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병 사태는 이미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기도를 부탁드린 바 있는데요. 미국인 선교사인 피터 스테퍼드 박사는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긴급 철수했습니다. 총기로 위협당하며 약 $10,000 상당의 장신구를 강탈당한 일리노이주의 한 식당 주인은 당시 속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구한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멜로즈 파크에 위치한 아레파 익스프레스의 주인은 폭스 32와의 인터뷰에서 강도 사건 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며 이에 속으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손님들이 식사 중이던 식당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8월 성대하게 재개장한 아레파 익스프레스는 정통 베네수엘라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멜로즈 파크 빌리지 경찰은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화요일 형사들이 여전히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체포된 인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교회 목사가 연방 이민 단속 요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에 반대하며 시위대가 예배를 방해해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 만에 루이지애나주가 예배 방해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2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교회가 부진해 무단 침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원 법안 294호와 평화 교란 행위의 법적 정의를
예배 방해 행위까지 포함토록 확대하는 하원 법안 68호에 서명했습니다. 주최 측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예수 그리스도 동상 건립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년간의 지연과 강제 부지 이전 그리고 알메니아 사도교회의 지속적인 반대에 직면해 왔으나 이제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 유럽 방송이 최근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예레반에서 북동쪽으로 약 18.6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발 8,202피트 높이의 하티스 산 정상에서 동상 받침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된 이 동상은 인근 조분이 마을에 보관돼 있으며 받침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헬리콥터를 이용해 산 정상으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 1월 알메니아의 기업인이자 야당 정치인인 가기크 차루칸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그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과 벌인 알메니아의 참혹한 군사 분쟁 이후 이 동상이 알메니아 국민에게 부활의 길과 빛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수 그리스도 동상 건립을 위해서 사용된 이 엄청난 돈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더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글로벌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최미숙 아나운서의 디아스포라 투데이 시애틀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필사본에서 사라졌던 수십 장의 페이지가 복원되며 사도 바울의 서신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 방식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이 주도한 국제 공동 연구팀은 첨단 이미징 기술을 활용해 6세기 그리스 사본인 코덱스 H에서 사라졌던 42페이지를 복원했다 밝히고 이 필사본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담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GA015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덱스 H는 13세기 마운트 에토스의 한 수도원에서 해체된 뒤 양피지 페이지들이 다른 책의 제본 재료로 재사용되었고 이후 수세기에 걸쳐 남아있던 조각들은 유럽 각지의 도서관으로 흩어졌고 많은 부분은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다중 분광 이미지 기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고 이 기술은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다양한 파장의 빛 아래에서 이미지를 촬영해 희미한 잉크 흔적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연구진은 재사용 과정에서 페이지 사이에 유령 같은 잉크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수세기 동안 보이지 않았던 본문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글래고 대학의 게릭 앨런 교수는 우리는 이 필사본이 한 시점에서 다시 덧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 잉크의 화학 성분이 마주보는 페이지에 오프셋 손상을 일으켜 거울상처럼 텍스트를 남겼고 최신 이미징 기술로 이를 매우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번 발견에는 사도 바울 서신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장 목록 가운데 일부도 포함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성경의 장 구분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필경사들이 본문을 수정하고 주석을 남긴 흔적도 확인되고 연구진은 이를 통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적, 경건적 실천을 엿볼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사본의 상태는 중세시대 손상되거나 노화된 성경사본이 어떻게 재활용됐는지를 보여주며 성경 기록문이 거쳐온 역사적 생애 주기에 대한 통찰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앨런 교수는 코덱스 H는 기독교 성경 이해에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이처럼 많은 양의 새로운 원형 자료를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일인 것으로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필사본의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 연구진과 협력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하고 해당 양피지가 실제로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최근 예루살렘에서도 성경시대와 관련된 중요한 유물이 발견된 직후 전해진 것으로 고고 학자들은 최근 성전산 인근에서 아수르 비문이 새겨진 2700년 된 점토 조각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점토의 성분이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식적인 아수르 서신의 일부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이어서 이스라엘 가이드 요아브 로템은 이 유물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것으로 보이며 18장에 기록된 사건과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고, 그는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 제국의 군사적 압박에 직면해 있었던 것과 유다와 아수르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투데이 시애틀에서 전하는 소식 들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켄터키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후보를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들은 엘라베마와 조지아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다음 주 텍사스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현직 상원의원 존 코닌 대신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후보 에드 갤레인을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정적인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매시 의원은 앱스타인 파일, 이란 전쟁, 그리고 빅 뷰티풀 빌 법안 등 여러 주요 쟁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했습니다. 다가오는 텍사스 경선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팩스턴을 지지하며 그를 진정한 마가 전사라고 칭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제한 토론인 필러버스터 폐지와 세이브 아메리카 법 통과에 대한 팩스턴의 강력한 지지를 자신의 지지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주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상원 의원 빌 캐시디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후보를 지지한 후 예비선거에서 패배했고, 인디애나주 상원 의원 7명 중 5명은 백악관이 지지하는 주 선거구 재조정안에 반대한 후 낙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화요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마가의 지지층 내부에 분열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운동에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운동의 최고 지도자일지는 몰라도 이 연합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한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의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19일 연방 상원에서 이뤄진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됐습니다. 3명은 불참했습니다. 켄터키의 랜드 폴, 메인의 수전 콜린스, 알래스카의 리사 머커스키, 늘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죠.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 의원 등 이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이 찬성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 운동을 벌인 끝에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하며 재선의 꿈이 무산된 캐시디 의원의 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번 결의안 상정은 야당인 민주당의 중대 돌파구이지만 본회의의 표결을 포함해 최소 2회 이상 표결을 더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중 수교 이래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대만 현직 총통과 직접 대화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통화가 이뤄지면 중국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셸 스틸 한국명은 박은주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후보자는 20일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우려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계획, 미국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신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스틸 후보자를 주한 미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 외교위와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대사로 부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샌디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주민 4만 4천여 명이 대피했고요. 20일 오전 10시 55분 기준 이 산불로 약 1,700에이커가 전소됐으며 진화율은 15%로 확인됐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입니다. 와이키키 중심부의 노숙자 수가 지난 3년간 급격히 감소하며 국가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와이 K-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와이키키 상업지구 개선협회 WBID와 하와이 대학교가 발표한 시점별 조사에 따르면 와이키키 및 인근 지역의 노숙자 수는 2022년 9월 251명에서 최근 20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칼라카와 거리, 쿠이오 거리, 쿠이오 해변을 포함한 와이키키 중심가의 노숙자 수는 약 91%나 급감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시장실, 경찰, 검찰,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한 안전하고 건전한 와이키키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단순한 단속을 넘어 체계적인 아웃리치 지원 활동과 현장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다층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1년 전 WBID와 와이키키 보건소가 협력해 시작한 거리 의료 프로그램은 노숙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해 이들을 치료하고 쉼터나 주거자원으로 연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호노룰루 경찰국 역시 무조건적인 체포보다는 지역사회 봉사팀과 협력해 노숙자들을 필요한 사회 서비스로 안내하는 인도적 법 집행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와이키키 중심부의 노숙자는 크게 줄었지만 단속 강화와 관할권 공백의 영향으로 포트 드루시 해변 등 인근 외곽 지역의 노숙자 텐트촌은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 드루시 해변은 주정부 관할이어서 시경찰의 야영 금지 조치 등을 온전히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의 지원을 받는 위기 대응팀이 오아우 거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을 구금시설 대신 의료시설로 이송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MH3라는 이름의 이 시범 프로그램은 1월에 시작됐습니다. 섬 전역에서 약 60명이 병원이나 정신건강 위기센터로 이송됐습니다. 그중 6명은 자발적으로 이송을 거부해서 수갑을 채운 후 순찰차에 태워 치료시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강제로 끌어내리거나 몸싸움을 해야 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호노룰루 응급 의료 서비스의 콜팀, 즉 위기 현장 대응 및 게이트팀은 이전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시설로 입소시키려 시도했으나 많은 이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코어팀은 작년에 통과된 법률에 근거해서 현재 주 3회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강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이무키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인 후
시공원 당국이 오아우 최초의 공공 일본식 궁도장 건립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약 100만 달러 규모로 예정됐던 이 궁도장은 마우우마의 자연공원 부지 중 약 0.5에이커를 차지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미 농무부 안전검사관인 라저 웨슬리 빅스는 온라인상에서 은밀한 생활을 하며 취약한 소년들을 유인하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제작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여러 건의 연방 아동 착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은 빅스의 여행 기록을 추적하며 그가 피해자 중 한 명인 14세 소년을 필라델피아에서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노룰루 경찰국은 지난 화요일 맥컬리 지역에 위치한 불법 도박 게임장에 대해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한 명을 체포하고 다수의 게임기와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맥컬리 작전은 2026년 들어 지금까지 집행된 16번째 불법 도박 관련 수색 영장 집행 사례이자 5월 한 달 동안만 3번째로 이뤄진 단속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호노룰루에 있는 알로하 슈라이너스 아동병원은 괌에서 발생한 불법 도박 및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1,07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도박 수익금이 호노룰루에 있는 슈라이너스 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여행 경비로 쓰일 것이라고 고객들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밤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가 될 뻔한 파업 사태의 극적 봉합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운동이 21일 공식 개막됐습니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비례 포함 933명, 기초의원 비례 포함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합니다. 총 7,829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2년 뒤 총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풍향계로 평가됩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를 심판해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정산을,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를 호소했습니다. 상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오갔습니다. 한편 한국 국적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납포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범죄자라며 체포영장 발부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그 TV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들으시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교육 현장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학생들이 직접 기획자가 되어 다양한 생성형 AI로 영상과 음악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 시대에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이 왜 중요한지 그 해답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연기자나 별도 촬영 장소 없이도 2026 FW 패션을 한눈에 담아낸 영상.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길 가도 설렘 가득한 신입생의 감성을 담은 음악이 흐르고 명령어만으로 완성한 가상공간 영상이 펼쳐집니다. 작품은 모두 한세대학교 학생들이 AI와 협업해 60일 동안 치열하게 고민해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가장 큰 준비물은 일단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만들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글쓰기나 정보 검색에 머물렀던 AI 활용 방식에서 나아가 학생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반복해 수정하며 직접 창작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작업에는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언어 기반 생성형 AI를 비롯해 영상 제작에 특화된 힉스필드와 오픈아트, 음악 생성 AI 수노 등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됐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결과물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원하는 장면과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질문을 다듬고 수정하는 과정이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I가 내가 원하는 거를 입력하면은 바로바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한 번에 나오게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특강에 나선 교수진은 AI 시대에도 창작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의 상상력과 통찰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는 인간의 생각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도구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인간의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고 상상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직 한 번도 AI를 써보지 않았다면 그냥 한번 써보는 것만으로도. 학교 측은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사고하고 추론하는 기획자 마인드, 즉 휴먼 인텔리전스 HI를 갖춘 미래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저는 AI에 앞서서 휴먼 인텔리전스, 즉 HI가 AI보다 앞서가고 휴먼 인텔리전스는 AI와 같이 가야 된다 해서 오늘 그 주제가 제가 생각하던 것과 같이 흐른다는 거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AI 콘서트를 계기로 학생들의 상상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이끄는 미래형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지금까지 그 TV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 GBS 하와이 봄철 방송 선교 헌신의 날이 5월 22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하와이만큼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품고 따뜻한 햇빛은 푸른 하늘과 바다 위로 쏟아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복음의 생수가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24시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갑니다. 5월 22일 방송 선교 헌신의 날에 우리 모두가 방송 전파사로 쓰임받도록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 22일 방송 선교 헌신의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필요한 재정도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헌금과 기도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808-847-0880, 847-088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